일단 10년 전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었죠? 금융위기 당시쯤이 이제 부동산 상승을 계속 거듭을 해오다가 하락기로 돌아서가지고 한참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그 하락세 이제 부채질을 하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됐고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요층은 한정돼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죠.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되고 실물 경기가 좀 더 암울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실물 경기랑 연동돼 있는 상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상가나 아니면 투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매물들 뭐 이런 것들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진짜 경매에서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그때는 주택도 많이 떨어졌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점에 오히려 더 경매가 많을 것 같아요. 주택에 비해서는 상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출도 안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은 월세 부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자 감당해야 되죠.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담을 느낀 그런 매물들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상가 경매 시장은 뭐 주택 시장하고 조금 뭐 다른 게 있나요? 주택 경매 시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실물 경기가 어두워진다라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꺾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상가는 실물 경기랑 정말로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상가 매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경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런 느낌들 때문에 주택은 당분간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또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가 매물은 많이 나올 가능성은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경매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요? 경매 시장이 선행지표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대부분인 이 경매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경매 시장에서 먼저 집을 사고 그래서 뭐 저평가된 지역을 선점하고 이 정도의 해안을 갖춰야만 그게 가능한 것들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경매인들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좀 뛰고 있다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나온 매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몰려서 입찰들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세지고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선행 지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뭐 동행 지표 정도 아니면 약간 늦은 후행 지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뭐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경매는 금매로 살 수 있는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일반 매물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뭐 금매 시세보다 5 내지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겠고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해가지고 경쟁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반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낙찰을 받았던 경험 중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에 받은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되게 복잡해가지고 경쟁은 와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겨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제값 받고 팔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경매의 가장 그 매력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법적인으로 복잡한 것들은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매물들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경매를 통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금매 시세보다 뭐 거의 20% 이상도 싸게 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경매 시장은 무조건 공부해야 될 분야이긴 하네요.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 가운데서는 가장 유력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최저점이지 않겠는가. 그런 뭐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경매 시장에서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경매 자체만의 특성,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고, 그렇죠? 앞으로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느낌만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쟁이 적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법정에 오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싸게 받고 분명히 가능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그 전망을 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내가 입찰하려는 가격이 이게 싼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그걸 판별할 수 있죠? 경매만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죠.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한 2, 3천만 원 싸게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경매의 특유한 거인 명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절차를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를 하면서 3개월을 보냈더니 집값이 5천만 원이 떨어졌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경매 매력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경매도 부동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해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 하에서 본인이 공부를 해서 흐름을 진단하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출 부분은 어때요? 좀 이것도 궁금한데 요즘은 원체 아파트나 뭐 주택을 살 때 돈이 안 나오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렇죠. 경매도 뭐 비슷한 처지인 건지. 경매를 통해서 뭔가 낙찰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덜한 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9억 이상이든 뭐 지금은 이제 6억 이상, 뭐 3억 이상 집을 살 때에는 그 자금 계획 조달 계약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제출하고 하는데 경매는 또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뭐 토지 같은 거 받을 때에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지를 내가 사고 싶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 영역 밖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적용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매의 그런 그 특유한 매력들 때문에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잖아요. 권리 분석. 이거를 좀 어떻게 요약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권리 분석을 할 때에 뭐 책 같은 거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고시 공부하다 시 공부하고 서점에도 엄청 많아요. 권리 분석 관련해서 보면. 그 어려운 용어들 나오고 판례들 나오고 막 그러면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데 일반 물건,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매물 중에서 한 열의 9건들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들어갈 때 필요한 권리 분석은 단 1분이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1분이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보고 8주 학원 다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 1분 정도만 하면 여러분 당장 내일 경매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 권리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음으로써 등기부가 지저분해진 것들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겠는가 아니면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것인가 달랑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 때는 허투루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위험이나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알아서 잘 피해가라라고 공지를 해준다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아주 간단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내가 등기부를 봤을 때 등기부에 뭐 세금 압류를 통한 그런 큰 금액의 압류들, 은행의 대출금, 저당권 설정돼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든가 이런 되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내가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무슨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를 외우고 뭐 기타 막 판례를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인수되지 않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그 간단한 서류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학원에서 4주 동안 배우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의 낙찰로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공란으로 돼 있거나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없는 겁니다. 인수할 게 없이 다 빨간색 거져가지고 깔끔하게 넘겨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들도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최초로 설정된 권리의 기준일이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그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빨라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내가 전입신고라고 들어올 때에 그 최선순위 설정이 돼 있는 그 등기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내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등기부가 뭔가 설정돼 있는 게 있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라고 들어왔을 때에 그 최선순위 설정된 등기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것에 들어왔으니까. 그럴 때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거. 그 권리를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나갑니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 이 대항력이거든요. 그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상에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은 알아서 공지를 해주고요. 말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그 다음에 내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를 해서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대항력이 있겠구나.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두 가지만 유념하고 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 입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경매는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재테크 사인 건 분명합니다. 뭐 혹시라도 더 모르신다 그러면은 어디로 찾아가면 되죠? 제가 법무부에 열린 저희 이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초중 고급의 경매 강의를 많이 하니까 배우시면 되겠는데. 이럴 때 홍보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경매할 때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뭐 할 만한 물건들이 있을까요? 그 상가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률도 뭐 그만큼 줄고 값도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상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러실 텐데 상가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월세 건지기도 힘들고 투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매물이 많이 쏟아 나오니까 빨리 경매로 통해서 상가를 잡아야겠다. 이런 식의 그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들, 이건 참 위험하겠죠. 그리고 권리 분석 같은 부분들도 아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가운데서 안전한 것들만 초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경매 사고. 내가 낙찰 받았지만 잔금을 못 내가지고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걸 경매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열린 대표 정충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